우리 그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호르몬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항호르몬제 보통 우리가 타목시펜이라고 하죠. 이 약 참 쓰고 있는 환자들 많고 이 약으로 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떤 유방암 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분들이 이런 항호르몬제를 사용을 하는가? 보통 우리 유방암을 이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보면 우리 세포에 호르몬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한 80에서 한 85%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0명에 8명에서 9명 정도는 이 호르몬,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암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세포에 자극을 해서 여러 가지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의 신호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호르몬을 차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타목시펜도 이렇게 호르몬을 차단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호르몬, 여성 호르몬, 우리가 보통 양성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양성암이 있는 분들한테 항호르몬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써요. 하나는 타목시펜처럼, 타목시펜은 이 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여성 호르몬이 닿지를 못하게 차단을 시켜버리는 기능을 해요. 대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젊은 암 환자들, 아직 생리가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호르몬을 아예 만들지를 못하게 차단시키는 약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대개 폐경이 온 환자들한테 써요. 우리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는 호르몬을 안 만들어요. 근데 이 뱃살에서 호르몬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뱃살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그런 경우, 그런 이제 약제가 있거든요. 근데 대개 타목시펜을 사용하는 분들이 보통 5년간 사용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5년간 사용하고 나면은 이 지금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것을 억제하는 약을 또 5년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항호르몬제 중에서 우리가 상품명으로 타목시펜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타목시펜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이 타목시펜을 쓰면은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은 유방암 걸려가지고 유방암을 치료하고 있는데 이 약이 유방암에는 도움을 주는데 오히려 자궁 내막암을 일으키기도 해요. 보통 한 논문 자료에 보면 36%, 그래서 한 35% 정도의 암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제를 항호르몬제니까 호르몬이 갑자기 차단이 됐잖아요. 우리 여성 호르몬이 차단이 되면 이로 인한 갱년기 증상이 나오죠. 그래서 갑자기 추웠다, 더웠다. 그 다음에 어떤 무드도 변화가 심해요. 갑자기 막 우울증이 왔다가, 막 불안증도 왔다가, 막 이런 증상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홍조 갑자기 벌게졌다가, 또, 뭐 벌게질 때는 막 옷을 벗어 제끼고 더워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또 잠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추워가지고 막 이불을 덮어 써야 되고, 또 이 타목시펜 쓰면 어떤 경우에 어떤 환자들은, 정말 심한 환자들은 아주 그 기력이 없어가지고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힘들어서 하다가 타목시펜을 중단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면에 타목시펜을 먹어도 크게 반응이 없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질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타목시펜을 먹으면 어떤 환자들은 생리가 있던 사람들이 없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생리가 계속 있어요.
이제 그래 이제 특히 이제 항호르몬제를 쓰면 당연히 생리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환자들 개념이거든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질문을 해요. 자, 생리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타모시가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알아두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항호르몬제 효과가 없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 이제 5년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생리가 다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 질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리가 안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이게 타모시펜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호르몬을 생산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를 또 5년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생리가 중단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부작용들이 이 항호르몬제는 부작용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좀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걷는 거죠. 걷고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보면은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서는 제니스테인이라는 이런 그 성분이 이런 항호르몬을 대신해서 그런 증상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이런 거는 콩이나 이런 청국장 이런 부분들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약재로 요즘에 바르는 게 많이 나와요. 이게 몸에다가 발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제스테론 제제가 나와요. 우리 프로제스테론도 보면은 여성 호르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있고 프로제스테론 두 가지가 있는데 프로제스테론은 오히려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갱년기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제스테론 제제를 써주면 좋은데 지금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보면 합성이 나와 있습니다. 합성은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연 프로제스테론 제제를 사용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겠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 동종요법 약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이걸 써보니까 상당히 갱년기 증상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그냥 이게 그냥 뭐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 해주시면 어느 정도 그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그 타모시펜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힘든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호르몬제가 암을 억제해주는 항호르몬제가 암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견딜 수 있으면은 꾸준히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가끔 이런 걸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에 보니까 1%밖에 없더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그 1%도 여성 호르몬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를 하더라도 이것도 호르몬 양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를 하더라도 이런 항호르몬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